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풍주, 시나즈가 사나미와 네이코가 러브라인이 생긴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탐구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사나미의 과거 풍주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이야기와 사쿠지를 공격한 오니를 쫓다 오니가 된 케냐를 마주친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소라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매끄러운 시내에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장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케냐는 사나미를 만난 이후 그 산속에서 겨우겨우 빠져나왔고 이번에 그 가면 쓴 검사를 상대하느라 너무 많은 힘을 써버렸다며 다음번에 사나미를 만났을 땐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다짐을 했죠. 케냐는 예전 사나미가 엄마를 죽인 것을 목격한 이후에 공포에 짓눌려 멀리 도망을 갔다가 한참을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마음을 추스린 후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땐 동생들의 시신과 엄마의 시신은 전부 사라져있는 상태, 집에는 그저 선명한 빗자국만이 남아있게 되었죠. 케냐는 트라우마로 인해 어둠 속에서 자신들을 공격했던 것의 정체가 사나미의 모습으로 잘못 왜곡이 되었고 케냐는 도대체 왜 형이 미쳐서 우리 가족들을 살해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는 다짐만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케냐는 사나미의 행방을 찾아 나섰는데 마을 사람들은 사나미가 칼을 들고 있는 것으로 봐선 아무래도 검사가 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는 이가 되었다며 또다시 분노를 했죠. 그래서 케냐는 어떻게든 사나미를 이기기 위해 혼자서 수련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저벅저벅 걸어왔고 다짜고짜 힘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케냐는 그쪽을 돌아보니 창백한 얼굴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가진 남자가 있었고 당신은 누구냐고 경계를 했죠. 그는 자신은 태초의 오니인 히부츠지 무젠, 자신은 힘을 원하는 인간의 마음에 이끌리기에 이곳으로 불러 들어오게 되었다며 힘이 필요하다면 내가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케냐는 이 남자가 무척이나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지만 어릴 적부터 단 한 번도 형을 이겨본 적이 없던 케냐는 평범한 방법으론 형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무장의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죠. 그렇게 무장은 다가와 케냐에게 자신의 피를 주입했고 케냐는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 온몸을 집어삼키는 듯한 감각을 체험한 후 오니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케냐는 특이하게도 본능적으로 인간을 잡아먹는 오니가 아니었고 오히려 인간들보다 주변에 있는 오니들을 잡아먹는 것이 좋았고 다른 오니들을 잡아먹을수록 힘이 넘쳐진다는 걸 알았죠. 그래야 케냐는 힘을 키우기 위해 오니들을 사냥해왔는데 그러한 중 귀할대 검사라는 존재와도 맞닥뜨리게 되며 아무래도 예전 마을 사람들이 말했던 사나미의 모습이 이 검사들과 비슷했기에 사나미가 귀할대 소속 검사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케냐는 귀할대 검사들을 죽이다 보면 언젠가는 사나미를 만날 것으로 판단한 뒤 그렇게 사나미를 추적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만난 우로코다키 사콘지, 케냐는 그가 가면을 쓰고 있지만 꽤나 늙은 검사라는 것에 손쉽게 죽여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콘지는 전수지 출신의 검사답게 월등한 공격을 보여줬고 케냐는 무척이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케냐는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혈기술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신체에서 총을 뽑아내 혈기술로 만든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것. 케냐는 그때까지 전투를 알려주는 스승이 없었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인간을 죽일 수 있는 총 모양의 무기를 선택했고 귀할대 검사들은 총을 상대해 본 적이 없었기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하지만 사콘지는 방어에 특화된 물의 호흡을 사용해 케냐의 총격을 막아냈고 케냐는 총을 쏘면 쏠수록 자신의 체력이 깎여나갔기에 점점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콘지는 은퇴하고 노쇠한 몸, 체력이 먼저 떨어지게 되며 결국 복부에 총을 맞아 치명상을 입고 말았죠. 케냐는 그 싸움 이후에 귀할대 검사가 만만치 않은 상대이며 자신처럼 기술 없이 막무가내로 싸우는 건 한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케냐는 그 기술의 차이를 힘으로 메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오니들을 찾아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녔죠. 한편 단지로는 네이코와 함께 어떤 임무를 끝내고 아사쿠사 거리에 들리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무장과 마주치게 되었고 무장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남자 한 명을 오니로 만든 뒤 그 자리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탄지로는 그의 무잔을 놓치고 말았고 인파에 둘러싸여 위험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타마요가 그런 탄지로를 도와준 후 자신의 아지트로 부르게 되었죠. 타마요는 탄지로가 데리고 다니고 있는 네이코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던 중 갑자기 그곳에 무잔일본의 암살자인 스사마루와 야바가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스사마루와 야바는 각자의 혈기를 사용해 압도적인 공격을 퍼붓었고 탄지로는 다른 이들을 지키며 싸우려고 했기에 상당히 어려운 난전이 되었죠. 스사마루의 여러 개의 색실공은 탄지로의 방어를 피해 네이코에게 날아갔는데 그 순간 네이코의 앞에서 색실공이 베어지며 감히 지금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냐, 이 빌어먹을 오니 자식들아 라고 하며 사느미가 등장했고 그대로 뛰어나가 바람의 호흡으로 스사마루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바는 당황하며 화살표 혈기술로 사느미를 날려버리려고 했는데 사느미는 그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검술을 사용해 전부 풀어버렸고 빠르게 그에게 접근 후 야바의 목까지 베어버리게 되었죠. 사느미는 괜히 네이코와 탄지로가 걱정이 되어 몰래 그들을 따라다니던 중 오니의 기운을 느껴 황급하게 난입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이들은 이게 죽국의 검사? 정말 강하다 라고 감탄했는데 곧바로 사이미는 그 살기를 타마요와 유시로에게 돌렸고 바람의 호흡을 지어냈습니다. 타마요는 당황하며 잠깐만요, 탄지로씨 빨리 말려주지 않으면 죽겠는데요? 라고 했죠. 사이미는 이미 오니를 보고 눈이 뒤집힌 상태였고 그대로 그들을 향해 달려나갔는데 그 순간 네이코가 사이미에게 뛰어들어 껴안았고 사이미는 순간 몽글몽글한 기분이 되어 분노가 가라앉고 냉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탄지로는 저분들은 오니이지만 우리를 도와줬고 무잔을 죽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분들이야 라고 사이미를 막아섰죠. 사이미는 그게 정말이냐고 어떻게 오니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일단 팔다리를 썰어놓고 포악해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타마요는 무잔 개 XX 같은 자식이라고 다급하게 욕을 했고 유시로 역시 무잔에 대한 엄청난 욕을 하기 시작했죠. 사이미는 귀할 때 주인 만큼 오니들이 무잔의 이름과 그에 대한 정보를 발설하면 저주로 인해 죽는다는 걸 알았기에 확실히 타마요 유시로는 무잔에게 속해 있는 오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팔다리를 자르는 것은 참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타마요에게서 12월의 혈기의 피를 모아오면 오니를 인간으로 만드는 약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의욕이 생겨났고 당장 그 오니들을 전부 죽이고 그 약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죠. 그 타마요는 오히려 네지코의 오빠인 탄지로보다 훨씬 더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느미를 보며 정말 네지코를 많이 아끼시는 것 같다고, 귀할 때 주정도 되는 검사가 오니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건 처음 봤다고 둘이 무슨 관계냐고 했습니다. 그의 사느미는 민망하고 당황했는지 일륜도를 빼어들며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고 네이코뿐만 아니라 게냐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말을 참아하지 못했기에 그저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죠. 그 뒤 탄지로는 귀할 때 까마귀로부터 나타공호산에 가라는 임무를 받았는데 사이미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멀리서 지켜보는 것보다 아예 같이 다니는 편도 괜찮겠다며 함께 나타고모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들어서자 사이미는 이 산은 빌어먹을 오니들의 냄새가 진동한다며 부들거렸고 네이코는 그 말을 듣고 자신에게서 나는 냄새를 킁킁 맡았는데 사이미는 당황하며 네이코 너한테 한 말이 아니야 라고 말을 했죠. 그런 중 이미 앞서 이 산에 왔던 귀할대 검사들이 거미줄에 조용당하며 그들을 공격해왔는데 사이미는 이 쓸모없는 자식들 오니에게 당해버린 거냐며 불같이 화를 냈고 의식이 남아있는 검사들은 저 사람은 귀살대에서 가장 난폭하기로 유명한 풍주, 우린 이대로 저 사람에게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사이미는 바람의 호흡을 시원해 그 검사들을 전부 베어버렸는데 그가 벤 것은 바로 그들을 조종하고 있던 거미줄. 그 뒤 사이미는 그 거미줄이 다시 움직이자 그곳을 따라 빠르게 뛰어간 뒤 거미줄을 조종하고 있던 엄마 거미 오니를 가차없이 베어버리게 되었죠. 그러자 그 검사들은 우리를 구해주신 건가? 라며 얼떨떨해했고 탄지로는 사이미 형은 츤데레인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이미는 오니들이 사방군데에 퍼져 있다는 것에 이곳은 한 번에 여러 마리를 사냥할 수 있어서 좋네 라고 하며 오히려 신나서 베어버렸고 거미 오니들은 그런 사이미의 모습에 공포를 느껴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도망가던 오니들의 앞에 하얀 루이가 쓱 나왔고 그 오니들을 전부 거미줄로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감히 내 가족이란 것들이 귀할대 검사가 무서워서 도망이나 치고 있느냐며 싸늘한 화를 냈는데
사이미는 저벅저벅 걸어와 어? 네 녀석 하얀의 온이구나. 다른 12개월의 온이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준다면 최대한 고통 없이 죽여주마 라고 했죠. 그의 루이는 어이가 없다며 우선 나를 이기고서나 그런 말을 하라며 거미줄 혈기술을 쏟아냈는데 사이미는 그대로 바람의 옵션에 갈갈기 베어버렸고 그대로 루이의 몸 곳곳을 베어버렸습니다. 사이미는 현재 귀할대 주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실력을 지니고 있는 주 암주 교메이와 더불어 최강의 전력이라고도 불릴 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얀의 오니는 상대가 되지 않았죠. 루이는 이 압도적인 실력에 놀랐는데 사이미는 어때? 이 정도면 말해줄 마음이 생기나? 라고 물었고 루이는 내가 그런 걸 말할 줄 알고? 라며 다시 저항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이미는 곧바로 다시 루이의 사지를 베어버리며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사이미는 루이가 분명 다른 오니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확신에 일부러 목을 베지 않고 고통을 줬고 루이는 계속되는 고통에 결국 무한열차라는 곳에 하얀일에 오니가 있다고 다른 오니들은 잘 모른다고 솔직히 말해줬죠. 그의 사이미는 꽤나 유용한 정보 고맙다며 그런데 사실 나는 오니를 편하게 죽게 하는 방법 따윈 모른다고 그대로 바람의 호흡으로 루이의 목을 잔인하게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탄지로와 네이코는 나머지 오니들을 대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의 앞에 지원으로 온 귀할대 수주 도미오카 기우가 다가왔고 오니가 있군 옆에서 떨어져라 소년 이라고 하며 우레오블션의 네이코를 공격하려고 했죠. 탄지로는 이 아이는 제 동생으로 라고 해명을 하려고 했지만 기우는 그것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뛰어들었습니다. 탄지로는 그의 기우의 공격을 막았고 기우는 오니를 보호하려고 하고 귀할대 주인에게 칼을 들이밀다니 이건 반역 행위로구나 라고 하며 힘으로 탄지로를 밀어버렸고 그대로 다시 무례업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때 기우의 칼을 사이미가 튕겨내며 어이 무슨 짓이냐? 이 녀석은 내 치우코다. 그리고 저 오니는 내가 사로잡은 오니 내 소유물이니까 건들지마 라고 했죠. 기우는 사이미와 평소에도 사이가 그리 좋지 않은 주였고 이 난폭한 녀석과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켜봤자 시끄럽기만 할 뿐 게다가 귀할대에서 오니를 증오하는 것으로는 단연 원탑인 사내미였기에 그가 오니를 데리고 있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기우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실례했군 이라는 말 한마디를 하고 그들을 무시하며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의 사내미는 살짝 긴장을 했는데 무심한 성격의 기우 녀석이라 다행이군. 다른 올곧은 성격을 가진 주와 마주쳤다면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되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탄지로는 내가 사내미 형의 치우코? 라고 물었고 사이미는 뭐 그렇게 해둔 편이 앞으로 같이 다니기에 편하겠지. 우리의 다음 임무는 이미 정해졌다. 무한열차라는 곳으로 가서 하연일의 오니를 작살내자고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사이미의 특유의 거친 감성과 함께 신데레적인 요소를 넣어보며 그의 매력을 더 달려봤어요. 오늘의 가장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만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